자, 이제 발표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너무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 중의학 폐지론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도 교육 내용이 항상 바뀌어요. 교육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다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주고, 뭐 또 거기에 대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아닌 건 못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 발표를 해 보실까요? 발표. 자, 지금까지 발표하는 사람 나와서 발표 좀 해주세요. 네. 나와서 해줄래요? 네. 요거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자, 1조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예,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주제는 한의사로서의 실질적인 교육이었는데요. 제 학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여기 보면 한문도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양반 과목도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배우기는 배우는데,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하고, 지금 요즘 트렌드가 약간 진단기기인데, 진단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한의사가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전문성도 중요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책무,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 목표가 3H, 헤드, 하트, 하모니? 마지막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전문성 있는 한의사, 그리고 소명의식 있는 한의사인데, 세 가지 교육 목표를 조금 부족하게 교육이 짜지지 않았나라는 문제점을 저희가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금방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3H에 대한 어떤 이게 좀 모자라라는 그런 얘기 한 거죠? 마지막 소명의식 차원에서. 네. 한문에 대해서는 뭐 내가 좀 많이 하니까 간단히 이야기 좀 하면요. 예, 들어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한문 서적이 번역된 곳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 황제내경도 번역서가 뭐 너도 나도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서를 다 비교해 보면은 너도 나도 번역한 것이 쉬운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데 가면은 번역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원 저자의 뜻과는 전혀 다른, 번역한 사람이 지멋대로 번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갖다 어느 정도 보면서 이 문서, 옛날 문서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로 본인이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원전 시간에서는 그 옛날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나온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 파악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는 지금처럼 시켜도 무조건 따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만큼 만약에 배웠다면요. 요거 번역했다면은 이거 다음 시간에 외워서 써서 그걸 쓰는 거 먼저 퀴즈하고 그 다음 또 수업 시간 지나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오랄 테스트 해버리는 거죠. 자, 외워요.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데요. 안 쓰지 말고 그냥 입으로 외워요. 해서 거의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오럴 테스트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 시대는 당연한 거였으니까 하라만 하는 거였으니까 그냥 다 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되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출석 이렇게 한다 해도 늦게 오고 그래서 문장구는 이런 일까지 생기야 조금 변화할까 말까 하는 이런 세대가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 원정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또 솔직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 수업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나도 내 수업 방식이 바뀌었지만은 이 바뀐 방식에서 또 바꾸라고 하면은 나도 좀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교수들도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이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수가 됐고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교수들에게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그래서 지금 한문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경정강독 예과 1학년 수업을 들어가면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하자 해서 글자 하나하나 읽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글자 하나하나 읽어야 뭐가 되지 하면서 그 한 서너 시간 읽게 하고 읽고 소리내서 읽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번역도 빨리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가고 하니까 아직은 뭐 효능은 모르겠죠. 좀 지나봐야 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학년한테는 계속 이야기했죠. 5장에 관심 표신 이것도 못 읽더라. 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아마 또 다른 지금 예과 1학년 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옛날식으로 무식하게 막 시켜대니까 교수 입장에서 시켜대면 하겠지. 이만큼 드리면 하겠지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면은 수업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 그건 나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 한번 내용을 좀 바꿔보니까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좀 모르죠. 한 1년 이상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성찰일지 쓰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뭐 한문이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재밌더라. 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고요. 많진 않아요. 적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 공부하려면 힘들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 느낀다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한문 교육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담당 교수님에게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담당 교수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급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하는데 유급보다는 진짜 본질적으로 한약 이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은 유급을 몇몇 과목 빼고는 거의 안 내잖아요. 또 여러분들 한참 선배들도 딱 찍어서 미안한데 그냥 그냥 나를 할게요. 나랑 같이 여러분들 같은 학생인데 나 수업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급도 안 되고 계속 진급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쟤 왜 유급 안 되냐? 교수들이 미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교수가 이렇게 바뀌면서 특히 해부학 같은 경우 솔직히 교수님도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교수의 시간에 자꾸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뭐 그 정도 이야기했을 때 교수나 하는 사람 같다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이야기해서 좀 교수님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지금 원정 교수가 새로 뽑아야 되는데 못 뽑고 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원정 교수가 뽑히면은 그 친구도 새롭게 교수가 된 경우죠. 여러분들처럼 거의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니까 수업할 때 지가 어려운 것만 수업을 해요. 교수들이 30대 교수는요, 지가 봐서 어렵다는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은 생각나는 것만 강의를 해요. 그래서 교수별로, 나이별로 강의하는 교수들이 강의하는 스타일을 갖다 딱 비교해 보면은 진짜 어려운 것만 공부하는 것이 초창기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많은 하는데 니네 왜 물었냐?
나는 되는데 왜 한대? 그러면서 막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이 학생들이 교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고졸입니다. 고졸한테 이 박사급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학생들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교수님만큼 못 따라가니까 이만큼 좀 쉽게 나가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소통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 부분에 문제 있다는 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해주면은 한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뭐 한문학과 학생들처럼 공부시킨다. 한문학과 학생보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더 잘해요. 여러분 중국어 안 배웠잖아요. 중국어 안 배웠는데 중국 유학 간다고 본과 1학년 때 시험 보죠. 필기 시험은 중국 학생보다 우리 학생이 1, 2등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답안지 쓰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답지 쓰고 하는 데는. 그래서 설문조사도 보면은 설문에 이 문항에 이것이 잘 나왔으면 다음 문항 이것도 잘 나와야 되는데 앞에 문항이 잘 나오고 뒤에 문항이 굉장히 떨어지게 설문조사도 매우 좋다와 매우 안 좋다. 똑같이 나가야 되는 설문조사에서 똑같이 나가서 다 좋다라는 평점이나 나쁘다는 평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반대가 되게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 친구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답변을 내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한문학과 학생보다 한문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그만큼 시험을 막 그렇게 본다 하면은. 그런데 그만큼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서에서 어느 정도 읽을 정도, 원서에 한 7, 80%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뭐 아마 이 서양의학도 원서 많이 봤죠. 서양의학 관련된 원서가 생리학 같은 원서 봐도 그것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용어 빼고는 다 쉬운 영어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의사 같은 의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문장이 쉬워요. 다만 유학을 전공했던 의사들이 글을 쓴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편차가 더 있지만은 한 번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약간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내경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에 치중된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한문에 치중된 게 아니라 나는 거꾸로 생각해요. 한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수준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흔히 말하는 만시간의 법칙. 영어 공부 그만 만시간 이상 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토플 토익 봐도 어느 정도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 안 되게 우리가 성적 좋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또 누가 이제 다른 발표를 좀 하실까요? 발표.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자, 발표할 사람들. 자, 그냥 다음 조 이야기 하시죠. 이쪽 조. 자, 나와서 누가 이야기해요. 네, 몇 조죠? 자, 나와요. 나와서 누가 발표를 하죠. 자, 유급에 대한 얘기 빼주시고요. 네. 유급, 이제 꼭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네. 5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한의대 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한의학 교육 과정이 유기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과 2학년은 생리학을 1학기, 2학기에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심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도 100% 흡수가 불가하다. 예를 들면 무슨 약재, 어떤 혈자리를 대략 알아야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저 라디오처럼 듣는 학생만 속출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부를 본과로 올리고 본조나 경경을 내려야 생리학 같은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해부를 본과 때 들으면 그 전에 경경이랑 본조를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해부를 하면서
그것을 한의학적 지식을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조언도 인정한다. 특히 폐쪽을 해부할 때 얼마나 찢겨야 필루라가 찢기는지 직접 해봐라 라고 하는데 잘 못하고 경혈을 모르니까 어디를 찔러보라고 했을 때 미리 찌를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급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축소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유급에 쫓겨서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러니까 학기가 끝나서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냥 외우는 식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다 까먹는다. 네,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학사도 교수님이 처음에는 외우는 식으로 수업을 하시다가 이 코멘노트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마치 그 옛날 의학사 교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문제점처럼 등8 1학기 때 배웠던 해부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내용도 중요한데 뭔가 다른 과목이 유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생화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조성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원전 공부의 비중이 저희 학교의 경우 다른 한의대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스스로 원전 책을 읽고 공부하고 어떤 부분은 현대 의미가 없는지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사용되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좋을 텐데 국녀 벼슬 이름 빈 이런 1급 한자를 수천 개씩 낭비하는 징벌적 수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락경혈학 시술 1년을 하고 많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교육과정의 문제점인데 또 이 한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 처음부터 한의사라는 진로를 생각하고 온 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가 매우 적고 그래서 또 다른 그 동기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한의대보다는 의대랄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과를 지망을 하다가 성적이 좋아서 온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한의학을 접할 기회가 적고 실제로 저희 동기들과 1학년 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살면서 한 번도 한의원에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과 때 원전이나 기초 이론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실전적인 지식과 관련된 수업 비율을 높여서 한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등장했고요. 지금 저희 예과 2학년의 경우 생리학과 양방생리학을 동시에 배우고 있는데 이게 같은 그 생리학이라는 과목명으로 배우고 있으나 한방과 양방의 연결고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그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급의 판단 기준이 투명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유급 많이 주는 과목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유급을 좀 안 주는 교수님들의 과목의 경우 유급 주는 과목에 집중하느라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다른 교수님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래서 나도 유급을 줘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유급을 주시고 불안감이 더 많은 과목에서 조성이 되어서 지금 22학번이 되었다. 이런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조였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그러면은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해부를 올리면은 그 3학점 정도 되는 양이 결국 이제 본과 어딘가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과 과목 중에서 무엇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네. 생리학 해부를 올리고 본초를 내려야 돼. 경경이랑이라고요. 경경이랑요? 네, 실제로 지금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에서는 해부를 본과 때 배우고 본초를 예과 때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락경혈학 같은 경우 다른 학교들 같은 혹시 예의에 배우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경경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네, 본초를 확실히 예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네, 저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부는 본 일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가 했고 사실 제 생각에는 본초
같은 경우에는 해부랑 연관성이 없는데 경경은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경을 내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수고했어요. 예. 그럼 나도요, 해부가 예과 통과 의뢰가 지금은 되고 있죠. 이 교과과정의 어떤 순서라는 것이 금방 말한 것처럼 뭐 생리나 이런 것이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수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교론 배우면서 또 다른 기초 같은 것들 배우고 하면서 나름대로 순서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했어요. 순서적인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양방 말고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한의학교를 1년 정도 배우면서 기타 한문 같은 걸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한의학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2학년부터 의학사라든가 원전, 생리학 이런 과목들이 들어오면서 좀 한의학적인, 그러니까 예과 1학년으로 뭐 생리학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충격이 너무 크죠. 개론도 안 배웠는데 생리학이 바로 들어가면서 하면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한의학적인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한의학이라는 이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1년 정도 다지고 그 다음부터 의사학, 원전, 생리학 같은 과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초학 들어가고 경일학 들어가고 방제학, 진단학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게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한의학적으로만 봤을 때 잘 맞아 들어가요. 근데 서양의학적인 거랑 같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해부학이라는 것이 워낙 큰 덩치가 이 해부학은 어느 학년에 가든 간에 다 골치 아프죠. 본과를 가면 이거는 본과를 죽이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해서 또 뭐가 나오고 본사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사한테 해부학을 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 예일로 가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이게 무슨 해부 오자마자 다 그냥 딴 학교 가라고 하는 거냐. 어디로 가든 이 해부학은 다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해부학적 교수에게 유급 기준 정확하게. 근데 그 담당 교수도 말하는 거 보면은 항상 말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가져라. 그래서 요번은 지금도 뭐 빨리 중간고사 끝나죠. 그 다음 성적 발표 안 하기로 했어요. 성적 발표를 미리 해버리니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더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왜 학생들이 점점 더 안 나오고 분위기 더 안 좋아져? 아까 금방 여기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너만 F내 나도 F낸다. 이 상황이 또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나도 이렇게 했어요. 나도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해부학만 중요해? 내 것도 중요해. 의학사 굉장히 중요해. 또 그리고 생략 하는 교수가 왜 의학사에서 이거 안 가르쳤어? 이 소리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의학사 제대로 하게 해줄게. 책 암기 해가지고 쫙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오랄 테스트. 나한테 찾아와서 오랄 테스트 해. 내 실제 원전 강의하면서는 12경맥 유주 다 외우게 했거든요. 진짜 외우는 사람이 생겨요. 그것도 나이 먹은 순서대로 와요. 가장 나이 먹은 사람이 가장 먼저 와요. 그 다음 순서대로 오면서 하니까 야, 니네보다 10살 이상 나이 먹은 사람이 오는데 니네 뭐야? 니네 안 오면 이거 안 했다는 거야. 그 다음 유급시키겠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 말 가장 쉽게 듣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유급으로 협박하는 수밖에 없죠. 당장 오늘도 자 다음 시간부터 10시에 오는 사람 다 유급시킬 거야 해봐요.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도 유급자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요번 학기부터는 유급을 내면은 유급을 낸 학생과 그 유급을 낸 교수가 상담을 하게 면담 상담 기록을 좀 하게 좀 그렇게 그래야 F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약간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바꿔 나가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이 교수 어떤 개인적인 교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내가 말이 좀 굉장히 빨랐거든요. 지금은 약간 느리지만 옛날에 굉장히 빨라서 내가 내 수업 한번 녹음해 놓고서 옛날에 녹음했죠. 지금도 녹음한다고는 하는데 녹음해가지고 내가 들어봐도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벌써 한 서너 줄이 나가 있어요. 원전을. 그러니까 내가 잠시 깜빡해도 못 알아듣는 거를 학생들이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렇게 하던 것이 학생들이 자꾸 말이 빠르다, 늦게 해달라, 천천히 해달라 해서 그렇게 고친다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1, 2년 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돼도 지금도 나도 좀 급할 때는 말이 아직도 빨라요. 그래서 빨라지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서 좀 유급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담당 교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방법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리고 징벌적 출신 아닌데 뭐 윤 교수님 스타일이 저렇게 했고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저러니까 그다음 그걸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 양반도 그죠?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교수가 올래나 안 올래나 모르겠어요. 지금 교수를 새로 안 뽑아가지고 우리가 인증평가에서 인증평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6년 인증 받을 때 했잖아요. 6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아마 좀 더 있다 보면은 이 원장 교수를 계속 안 뽑으면은 예? 수업하는 건 상관없어요. 교수가 안 뽑아지면은 국시를 못 보고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이런 일까지 있는데 학교 당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큰 일을 당했죠. 원래 8월 31일자 9월 1일 이전에 교수가 뽑혔어야 6년 인증이 유지되는데 최고 큰 상황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6년 인증이 아마 내년 초에 그 인증을 다시 받으면서 인증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처럼 안 뽑아진다면 결과는 인증 취소, 인증이 안 됐다, 곡시 못 본다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학과 입장에서는 본부에 자꾸 이야기했는데 본부에서는 본부에서는 답변이 없으니까 좀 서로 답답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유급에 대해서 담당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물론 어떤 교수님이 말이 앞뒤가 막혀서 달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반 과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양반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아까 생리학이 양방생리, 한방생리가 나도 그래요. 양방생리, 한방생리보다 한방생리, 한방생리 분반되면 여러분 분반돼 있잖아요. 강, 김의 어떤 강의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거 안 되죠.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죠.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거 강의하잖아요. 한의사들도.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하든 안 그러면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하든 뭐 하든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교수들도 표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사학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의사학 가르쳐서 분반 나눠서 한다 할 때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하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같은 내용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것들만 수업한다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차별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한의학 자체도 안 되는데 그걸 서양의학까지 같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들이 한의학 교재가 나와서 그 교재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그 교재에 맞춰서 서양의학과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학 교수가 양방생리학 교수랑 같이 이야기하고 병리학 교수가 양방병리학 교수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다 서로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모든 게 매치는 안 돼요. 그죠? 모든 게 안 되지만은 몇몇 부분에서는 서로 연결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뭐 이 진액이다. 진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진액이면은 인체에서 이 서양에서 뭘로 보야 돼요? 수분 대사로 보야 되겠죠. 자, 그럼 인체의 수분 대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한약에서 진액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방에서는 이 수분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요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교수가 봤을 때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한의학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 교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설문조사 했을 때 원전 필요 없다. 없애버리자. 기초학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고 다 임상만 하자. 실제로 임상 시간을 많이 늘려놨고 임상 실습도 많이 늘려놨는데 수업하는 내용은 없어요. 임상에서도. 양방도 마찬가지인데 한방은 좀 더 심각하거든요. 임상 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거의 진료실에서 가면은 이쪽 벽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러고 진료 저쪽에서 하는데 겉에 딱 이러고 서 있거나 안 그러면 복도에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임상 실습이야? 임상 실습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병실 실습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스키 CPX 같은 거 몇 개는 하긴 해요. 오스키나 CPX 같은 거 하면서 실제로 임상 환자 보는 거. 다 환자하고 서로 쉽게 표현하면 그 역할극이죠. 자,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여기 아파요. 눌러보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오스키 CPX는 양방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고 국시로 보고 있고 한의학에서도 졸업시험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될 것이다. 여기 이거 추가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가 되는데 실습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습 시간이 960시간에서 1200시간 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1200시간 늘어난 시간을 가지고 임상 실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것들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중에 그런 설문 같은 거 이야기했을 때 좀 더 그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획기적인 이야기 나오면 더 좋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동물은 쳐다보다 하는데 이걸로 마치고 로그아웃만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했어요.